실습을 해보죠. 자, 먼저 뭘 하셔야 되냐면 얘를 키기 전에 제가 오늘 사용해야 될 그 소스를 따로 편집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일단 그거를 들어가서 다운을 먼저 받아서 사용을 해보시죠. 근데 제가 거기 제공을 해드리지만 저는 가급적 오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다 직접 손으로 쳐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그 프로그래밍 배우는 사람들 사이에 그 뭐랄까 그런 말이 있는데 백견이 불여일타라고, 아무리 많이 봐도 한번 쳐보는 게 더 머릿속에 많이 남아서 꼭 쳐보시길 추천드리고, 그 접속 정보는 여기 칠판에 보시면 어디 있죠? 요 제일 위에 거, 이 폴더를 가시면 그 오늘 사용해야 될 소스를 모아놓은 파일이 있습니다. query.txt라고 되어 있고 얘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접속하는 방법은 이 FTP라는 방식으로 파일을 받아오게 되는데, 여기 바탕화면에 보시면 파일질러라고 있을 거예요. 다 보이시죠?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치시면 돼요. 호스트에다가 98.44.10.50 그리고 사용자 빅데이터 비밀번호 빅데이터 1 느낌표 해서 빠른 연결을 누르면 나옵니다. 자, 다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파일 다운 받는 방법은 그 해당 경로로 들어가서 얘를 드래그해서 왼쪽에다가 그냥 잡았다 끌어다 놓으시면 되니까, 편한 데다가 뭐 바탕화면 같은 데다가 놔도 되겠죠. 바탕화면에 그래서 끌어다가 이렇게 놓으면 나와지고, 이제 텍스트 파일이니까 열어보면 이런 파일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할까요? 자, 먼저 아까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이 구조를 얘기를 할 때 얘기를 했던 pod4mysql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실행을 할 건데, 바탕화면에 보시면 개구리 모양의 아이콘이 있을 거예요. 요거.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다 지금 여러분들 처음 실행하신 거죠? 여기 오셔서. 그쵸? 그러면 지금 아마 그 설정 화면이 하나 뜰 텐데, 제일 위에 디폴트로 놓고 피니시 누르면은 그냥 바로 되니까. 자, 여기까지 다 됐나요? 안 되신 분? 네. 어디서 안 됐어요? 그 설정 화면이 안 나타나나요? 아니면 실행이 안 되나요? 그거 코드4 MySQL 키고 나서 네. 네. 그 처음에 나오는 그 설정창이 그 UI 설정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이 어떤 그런 화면 구조로 볼 것인가 그냥 귀찮으니까 디폴트로 해서 그냥 진행을 하면,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렇게 표현을 해놨지만 사실은 처음에 키고 나면 아마 이 두 개 창이 왼쪽에 나와 있을 거예요. 그쵸? 여기서 지금 Create a New Connection을 누르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 여기에 호스트에다가 유저에다가 패스워드에다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요거 두 번째, 얘를 쓰시면 접속이 됩니다.
아직 개구리 소리가 많이 나는데 아직 못 오셨나봐요. 자, 다 되셨으면 지금 저랑 되게 비슷한 화면이 보일 것 같은데, 자, 이 상태에서 보기 싫으니까 얘 일단 이걸 가릴게요. 이거 옆쪽으로 그냥 넘겨놓는 거니까 뭐 두고 쓰셔도 되고. 자, 여기 오브젝트 익스플로러라는 애가 나오는데 여기서 데이터 마트라는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테이블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다라고 리스트가 나올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선택을 해서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주로 하게 될, 예, 제일 네. 이거요? 아, 이거요? 이거 안 뜨면 여기 위에서 뷰에서 오브젝트 익스플로러 얘를 클릭을 하면 나올 거예요. 되셨나요? 네. 데이터 마이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얘 대중교통 지하철 이용 통계라고 나와 있는 테이블을 더블 클릭을 하면 이제 오른쪽 화면에 이렇게 꽉 차게 뭐가 하나 나올 텐데, 자,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테이블 TBDM 트랜짓 스탯 서브웨이라는 테이블에 구성하고 있는 컬럼들, 열들을 얘기를 해놓은 거고, 아까 애트리뷰시라고 했던 그것들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데이터를 보려면 여기 데이터라는 탭을 한번 클릭을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표에서 각 열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 내용이 써 있고, 각 행들은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되어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이 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데이터를 일단 제공받고 있는 그 업체가 있는데, 그 한국 스마트카드사라는 회사랑 제휴를 맺어가지고 버스카드, 교통카드 이용된 그 티머니 카드죠. 그거에 대한 이용 내역이 나오는데, 그 사용자들 중에서 지하철을 이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해당 역에서 이 시간대에 타고 내린 사람이 몇 명인지를 카운트해 놓은 테이블이에요. 보시면 여기는 시간이 나오죠. 2015년 5월 1일 4월 30 다시 4시 30분부터 5시까지, 그리고 1호선 서울역에서 22명이 탔고 0명이 내렸다. 이런 테이블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자, 뭐 다른 것들 탭들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정보들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할까 그냥 한번 눌러보시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다음 여기 툴바에 보면 에디트라고 보이시죠? 얘를 한번 클릭을 하시고 그럼 이제 편집할 수 있는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이제 여기다가 우리 이런 걸 한번 쳐보죠. 지금 교재 보시면은 이거 몇 페이지인지 제가 안 보이는데 8페이지의 밑에 쪽에 3번 보면은 나와 있는 쿼리가 있거든요. 쿼리라고 하면 안 되지. 자, 이렇게 치고 F5 버튼을 누르시거나 요거 플레이 모양 있죠? 얘를 누르시면 이제 얘가 실행이 됩니다. 눌러볼까요? 자, 그래서 밑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잘 안 보이시면 좀 확대해서 안 되네요. 확대가. 네, 세미콜론. 자, 밑에 다 똑같이 결과 나왔나요?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약 20 몇 명쯤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동시에 이런 걸 실행을 시켜버리면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가 돌아가고 있는 서버가 부하를 느껴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걔 문제를 안 주기 위해서 지금 쿼리를 작성을 해놓은 건데 혹시 나중에 제가 이거는 동시에 실행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있으면은 절대로 동시에 실행하지 말아주세요. 서비스가 정지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네, 동시에 얘기하면 좀 위험하다. 그런 것만 알아두시고 일단은 여기는 문제 없으니까 다 됐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하게 될 절차인데 사실은 이제 이 토드폼 MySQL이라는 툴은 이 정도만 사용하실 수 있어도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조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물론 이제 조금 더 심화된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이제 공부가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데이터를 조회해보고 확인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걸러내고 하는 정도면 이 정도면 되니까 네, 툴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만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결과. 얘를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어떻게 뽑아낼 것이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뽑아낼 거냐에 대해서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QL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보죠.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조회한다라는 거는 어떤 정형화된 형태를 가진 언어를 통해서 그 소프트웨어에다가 문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원하는 걔가 리턴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정형화된 형태를 가진 언어를 SQL이라고 합니다. 그 SQL을 보면은 Structured 맞나요? Query Language라는 거의 약자고 이게 예전 분들은 이걸 SQL이라고 발음 안 하고 SQL이라고 발음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때 표준으로 사용된 게 SQL이 아니고 SQL이라는 그런 뭐의 약자를 머리 글자만 따온 게 그런 발음이 돼서 그렇게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SQL이 표준이니까 여러분들은 SQL이라고 발음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SQL은 RDBMS의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설계된 언어다. 근데 얘도 표준으로 관리를 해준 그런 애가 있는데 그 표준이 뭐랄까 이걸 제공해주는 벤더들이 다 그 표준을 지키질 않아요. 그 마치 그 HTML의 표준을 관리해주는 그 W3.org인가 하는 그런 그룹이 있는데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익스플로러는 그 표준을 지키지 않은 것처럼 뭐랄까 표준을 지키지 않지만 표준이 존재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할 거는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표준을 지키지 않은 문법들이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마리아DB에서만 사용되는 문법들. 하지만 벤더가 다르다 그래도 대동소이하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다른 것도 적응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이다 라고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으시면서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쿼리 SQL을 다룬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여러 가지의 문법들이 존재하는데 테이블이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입력, 갱신, 삭제 이런 문법들이 각각 존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할 거는 조회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DBA의 역할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데이터를 쌓는 사람들의 역할인데 사실 분석을 하다 보면은 본인이 직접 데이터를 수집을 해가지고 쌓아야 되는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존재를 하거든요.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언어, 다른 문법들도 공부를 해야 하지만 시간 관계상 오늘은 실제로 조회해 보는 것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 조작어라고 불리는 거 select 문이라고 하는데 select에서 데이터를 조회하거나 검색하기 위한 명령어다. 얘만 보겠습니다. 오늘 얘만. 자, 그럼 넘어가서 먼저 데이터를 단순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식으로 select 그리고 컬럼명 콤마 연결을 해서 써주고 from database.table명 이런 형태인데 이거 아까 우리가 작성했던 거를 보시면 이 비슷한 느낌이죠. select하고 별표 from 이렇게 자
우리 구문을 하나씩 뜯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죠. 자, 여기서 이제 보시면 이 별 에스터리스크라 그러죠. 이 별표 보면은 와일드 카드라 그래서 모든 컬럼을 한꺼번에 추출해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랑 정확하게 동일한 쿼리가 뭐가 되냐면 이런 게 되겠죠. 셀렉트에 여기에 이거 얘가 지금 정확히 똑같은 쿼리가 되는데 모든 컬럼을 다 쭉 나열하는 거랑 2번 행이랑 1번 행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얘네들이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그 이 마리아DB에서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들이랑 이름이 똑같이 중복이 돼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건데 얘를 피하려면은 그 어퍼스트로피를 이용해서 이렇게 감싸주면 되는데 어퍼스트로피가 뭐냐면 그 1번 키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정말 키보드 쓰면서 정말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는 그 물결무늬 할 때만 쓰는 그거를 누르시면 컬럼이 감싸지면서 그 색깔이 없어지고 똑같이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게 와일드카드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이제 밑에 이제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쿼리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밑에 네 가지 쿼리는 다 똑같은 쿼리인데, 이 다 지금 똑같은 건데, 각각 차이점들을 잠깐 살펴볼게요. 자, 먼저 이 첫 번째 보시면 데이터를 조회를 할 건데 셀렉트를 할 건데 어떤 걸 조회를 할 거냐면 이 테이블에 있는 요 컬럼 처음에 그 페이지 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테이블 이름 점 컬럼명 이라고 써서 이 컬럼이 어떤 테이블에서 나온 거다라는 걸 명시를 해주는 거고 동일한 내용으로 쭉 컬럼을 다 적고 from 요 테이블이라고 적었습니다. 뭐 별거 없죠? 아주 쉬워요. 밑에는 보면 이제 알리아스 별명을 이제 넣어줄 수가 있는데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똑같은 이 문자가 되게 많이 반복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 테이블명을 A라는 이름으로 바꿔주겠다, A라는 별칭을 내가 붙여주겠다라고 사용되는 문법이에요. as라는 문법을 이용을 해서 테이블명 as A라고 하면은 select 쪽에서 그 테이블을 지정을 할 때 테이블명을 쓰지 않고 A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화면이요? 제가 크게 하는 방법을 모르는데. 하하, 잠깐만요. 글씨체를 조금 키울 수가 있나? 이걸로 할게요. 이 글자 크기 어떻게 키우죠? 해상도요? 커진다. 보이시죠? 지금 요거 4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보기 힘드시면 아까 처음에 다운받았던 그 파일 보시면 돼요. 쿼리.txt. 일단은 좀 키워서 보는 걸로 하고, 자, 그럼 다른 쿼리들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면 얘가 지금 별칭을 붙여준 거였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그 각 컬럼 명들에 대해서도 별칭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 지금 얘 위에 거를 한번 제가 잠깐 실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잠깐 이거 실행을 하면은 시간이 엄청나게 걸리니까. 지금 이렇게 실행을 하면 여기 나온 결과가 line 언더바 nm, station 언더바 nm, get cnt, get off cnt, get on cnt, get off cnt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얘를 밑에 거를 실행을 하면 자,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는 라인 넘버, 라인 네임이라는 그 명칭이 그대로 돼서 나왔는데 라인이라는 별칭을 사용을 하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나니까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죠. 다 확인되시나요? 그러니까 테이블명에 대해서 별칭을 붙일 수가 있다. 그리고 컬럼명에 대해서도 별칭을 붙일 수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써놨고, 별칭 붙이는 건 as 하고 그냥 쓰고 싶은 별칭을 쓰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사실 as가 없어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한 번 더 해보자면, 자, 여기서 as를 빼도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잘 나오죠? 자, 지금 이게 아주 단순하게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테이블에서 내가 원하는 어떤 컬럼을 끄집어내겠다라는 그냥 단순하게 조회만 하는 쿼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지금 제가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뒤에 리미트하고 숫자를 써놓은 게 있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데이터가 이렇게 적재가 됐을 때 상위에 지금 100개를 끄집어내겠다라고 하는 문법인데, 이거 뒤에 숫자를 바꾸면 계속 달라지죠. 자, 이거 보시면 지금 제가 이게 최종적으로 실행한 쿼리가 이건데, 얘 결과값을 보면은 지금 이렇게 쭉 나오다가 이 개수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레코드는 2 of 100, 그러니까 100개 중에 두 번째 거다. 지금 두 번째 거에 표시를 해놔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는 100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나온 이유가 뒤에 리미트 100을 붙여서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른 쿼리들 또 실행을 해보죠. 넘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여기 되게 여러 개를 넣어놨잖아요, 문법을. 그쵸? 근데 얘가 여기 보시면 문장 마지막에 다 세미콜론이 들어가 있는데, 이 세미콜론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하나의 쿼리의 끝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얘를 만나기 전에는 얘가 실행을 중단을 안 하고 그 밑에 라인까지 계속 읽거든요. 그래서 지금 얘를 한꺼번에 이걸 눌러버리면 하나, 둘, 셋, 네 개 쿼리가 동시에 실행이 돼버리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라인, 내가 원하는 것만 실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드래그를 해서 얘를 눌러주면 그 라인만 실행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 없죠? 엄청 쉽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이 리미트를 사용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리미트 이후에 숫자를 2개를 적는 거. 여기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tbdm이란 요 데이터 이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을 가져올 거고, 걔를 이렇게만 가져올 건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5번째 행부터 이후로 100개를 가져오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면은 이후로 5개만 나오게 됩니다. 얘가 그냥 뭐랄까, 그냥 하는 얘기지만, 혹시 홈페이지 같은 거 보면은 그 게시판 같은 거 할 때 1페이지에 목록 나오고 2페이지 목록 나오고 막 하는 거 있죠. 그게 이걸로 구성이 많이 되는데, 1페이지에 있는 경우는 첫 번째 거부터 뭐 10개 가져온다. 그 다음은, 그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거부터 10개 가져온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사용되는 쿼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물론 데이터 전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한다는 게 쿼리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만 쉽게 가져올 수 있다라는 성질 때문에 사실 얘를 사용하는 목적이 큰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겠다라는 조건을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그 소스 파일에서 조건 검색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한번 보면, 자, 조건 검색이 나와 있는 첫 번째 쿼리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 테이블로부터 모든 컬럼을 가져올 건데 어떤 컬럼이냐면 2열이라는 컬럼이 2015인 컬럼만 가져오겠다. 다시 2015인 행들만 가져오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문법은 뭐 그냥 보면은 되게 사람처럼 돼 있어서 쉬운데, 자 근데 얘를 바로 실행을 하면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나오니까 우리 이거 제한을 좀 두죠. 리미트 100개만 가져오죠. 자 하면은 물론 이게 앞에서도 사실은 2015년도 게 나와 있어가지고 이게 보기가 똑같은 결과가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얘를 좀 바꿔볼까요? 얘를 2016으로 한번 바꿔보죠. 자, 이렇게 실행을 하면 지금 다 돌아가고 있구나. 자, 이어가 2016인 행들 처음부터 100개까지만 출력해주는 쿼리가 되겠습니다. 자, 저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타자를 안 치지만 여러분들은 꼭 손으로 쳐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조건을 하나만 지금 같은 조건을 하나만 넣는데 이 조건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지를 잠깐 이렇게 표를 통해서 보면 일단 연산할 수 있는 거는 비교 연산자라고 나와 있는 비교할 수 있는 연산이 있고 그 다음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SQL 연산자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두 개의 논리, 그러니까 두 개의 로직을 연결할 수 있는 논리 연산자들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거 보면은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일만 하죠. 같다 사용하는 거는 그 외월절에서 이어는 2015다 라고 친 것처럼 2015년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라는 거고 보다 크다 라고 하는 거는 크다 라고 놓으면 되고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같지 않다. 다 이해되시죠? 여기서 이제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는 건 왼쪽에 써져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 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근데 이게 실제로 이어라고 쓰면 아마 안 될 텐데 되나?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죠. 얘가 여러분들이 아주 많이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게 조금 느려지는데 어쨌든 자 다음 표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SQL 연산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을 하다 보면은 그 전에 이 비교 연산자는 숫자만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자도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A, B 뭐 B보다 작은 문자를 가져와라 라고 하면 A만 끄집어내고 그 ASCII 코드라고 혹시 아시나요? 컴퓨터 내부적으로 그 문자를 관리하는 그 코드표가 있는데 걔를 숫자로 바꿔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문자마다 해당되어 있는 숫자가 있어서 문자도 비교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가 맞아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아요. 그 나와 있는 숫자 소문자 A가 65인가? 아마 그거는 표를 찾아보면 나오는데 숫자들이 각각 할당이 돼 있어서 문자도 비교를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용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다음 in이라는 연산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in이라는 건 뭐냐면 이 뒤쪽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서 하나라도 포함이 되면 가져오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얘인데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을 가져올 건데 얘는 year라는 컬럼에 2015이거나 2015 또는 2014가 되는 컬럼을 가져오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지만 가급적이면 이대로 돌리지 마시고 마지막에 리미트 100 이 정도만 해서 돌려주시면 다른 분들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법으로 어디 갔어? 자, 이 like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like는 뭐냐면 우리 그런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게시판 네이버 중고나라에 들어가서 물건을 팔려고 글을 썼어요. 글을 쓰면은 거기에 어떤 정보들이 나오나요? 그때 누가 썼는지 나오고, 제목이 나오고, 뭐 판매한 가격이 얼마인지 나오고, 그리고 뭐 내고 가능합니다라든가 뭐 그런 뭐 있죠. 텍스트가 나오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데이터베이스 테이블로 저장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검색을 하죠. 제목이나 내용 해가지고 뭐 할까요? 그래픽 카드 뭐 이렇게 해서 검색을 했다고 치죠. 그래픽 카드에서 검색을 하면은 그래픽 카드가 들어있는 거,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인 문자만 나오는 게 아니고 걔를 포함하고 있는 행들이 나타나죠. 그쵸? 그게 사실은 이 like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문자열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것들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꼭 손으로 쳐보시길 바라고, 구분이 쉽게. 자, 스테이션 이름이 서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자를 가져오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 퍼센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이 퍼센트,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서울로 시작을 하고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이 없다 라는 거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퍼센트가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렇게 치면은 퍼센트 서울이라고 하면은 앞에 뭐가 나와도 상관없는데 뒤에 서울로 끝나는 그런 그런 데이터가 들어있는 행만 가져오고 싶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앞뒤로 다 붙어 있으면 당연히 앞에 뭐가 있든 뒤에 뭐가 있든 난 서울이 포함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좀 나중에 좀 더 깊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는데, 조금 빠르게 검색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나중에. 네. 얘는 실행하지 말아주세요. 이거 실행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실행을 해서 보여드리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띠용. 이게 왜 안 되냐면, 제가 이게 왜 안 됐냐면, 제가 아까 파워포인트에 들어가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작은 다운표인데, 작은 다운표가 다른 문자로 지금 돼가지고 안 나온 거였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지금 얘를 보시면 이제 스테이션 네임에 서울이라는 게 들어가 있는 모든 역에 대해서 다 가져왔어요. 그 격어값을 보면 서울역, 청량리 서울시립대 입구, 동서울터미널 다 되셨죠? 자, 보시면은 다 서울자가 들어가 있는 모든 행을 다 가져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논리연산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검색을 할 때 조건을 하나만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되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그 조건들을 어떻게 연결을 해줄 거냐에 대한 얘기인데, 자, 그 논리연산자 다 아시죠? 이거 잠깐 쓸까요? 그러니까 0을 거짓이고 1을 참이라고 한다면, 이 AND 연산자는 둘 다 참일 때만 참이 되는 연산자죠. 이렇게 되고, OR 연산자는 둘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 참인 거, 이렇게 되는 연산자죠. 그러니까 이거를 참고하셔서 이제 쿼리를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내용을 보고 한번 해보죠. 멈췄다. 자, 얘도 이제 같이 해석을 해보면,
자, 얘는 2015년이고 그리고 11월인 데이터만 가져오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이어가 2015고 먼스가 10일인 데이터들만 가져오게 됩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은 이게 다 나오기 전에, 네, 다 되었고, 다른 쿼리를 한번 살펴보면, 엔드 쿼리는 이제 이렇게 하면 될 거고, 5억 2015년이거나 2016년인 데이터를 가져오겠다 라고 쓴다면 5어로 바꿔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사실 우리 앞에서 배운 거를 쓰면은 이거를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in이라는 연산자를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어가 2015거나 2016이 되면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쿼리를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작성하는 방법은 하나가 아닐 수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고,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조회해오는 성능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타나기 마련인데, 이제 DB를 잘 다룬다, 쿼리를 잘 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성능을 최대화, 극대화할 수 있는 쿼리를 짜는 사람이 이제 잘 다룬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부분들이고, 이제 이것들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성능을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는 고민을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일단 그 성능이랑 가장 관련 있는 게 인덱스라는 건데, 나중에 인덱스라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꼭 그러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논리 연산자, 낫 연산자도 한번 해볼까요? 말 나온 김에. 낫은 뭐냐면 부정. 자,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을 가져오는데 이어가 2015가 아닌 거를 가져와라 라는 게 되겠죠. 2015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는 뭐 2016, 17, 뭐 점점점 이런 것들이 있겠는데, 네, 2015가 아닌 다른 행들을 막 가져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행이 너무 많아서 지금 몇 개, 100만 개인가요? 100만 개가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 양이 너무 커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이걸 다 돌리면은 조금, 네, DB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냥 일단 확인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꼭 한 번씩은 쳐보시길 바라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데이터를 조회하기만 하는 게 끝이 아니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이제 바꾸고 싶은데, 그거를 이제 흔히 집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집계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쿼리를 그대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이 집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잠깐 중단을 하고, 자, 같이 한번 보죠. 일단 선택을 할 건데 어떤 걸 선택을 할 거냐면, 이 테이블에서 이런 컬럼들을 선택을 할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컬럼에서 이게 특별히 정해진 함수예요. 그러니까 마리아DB에서 기본적으로 얘네가 제공해주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함수라고 하는 거는 어떤 값이 넣었을 때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미리 짜져 있는 코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운트에서 별표를 치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 행을 포함한 전체 행수가 나타나고, max라는 함수를 이용을 하면 이 값들, 조회되는 모든 값들 중에 가장 큰 값을 뱉어내고, min은 가장 작은 값, 그리고 avg는 average의 약자가 돼서 평균 값을 뱉어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한번 실행을 해보면, 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죠.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시면은 카운트 전체 행수는 2, 4, 6, 7, 1300만 1358만 4507 라인이 되는 거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탄 시간대, 역의 시간대의 사람 수는 16,235명이 탔고, 역에서 엄청 많이 탔죠. 한 역에서. 그리고 가장 적게 탄 거는 0명, 평균적으로 321명 정도가 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자,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배웠던 거 잠깐 써먹어 볼까요? 지금 여기 컬럼명이 처음 게 되게 보기 싫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별칭, 알리아스를 붙여서 컬럼명을 바꿔서 출력을 할 수도 있다 라는 거 잠깐 언급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함수들은 되게 기본적이고 간단한 함수들이니까 가급적이면 외워서 사용하시길 바라고. 네. 카운트 할 때 모든 행에서 해가지고 카운트 마일즈 네네. 결정했잖아요. 네. 만약에 근데 뭐 아까 배운 거는 쿼리면서 어떤 필드 이름을 하고 네네. 컬럼 이름을 하고 이 컬럼 내에 어떤 네네네. 파일들을 불러와야 했는데 만약에 행을 불러올 때는 네. 뭐 행마다 다 이름이 뭐여서 네. 이름 수가 다르다거나 하면은 이름 수가 다르다라는 게 어떤 말씀이세요? 행마다 네. 그러니까 필드 이름이 스테이션 네임 이러면은 네네. 스테이션 네임 필드를 가져와라 되는데 네. 만약에 행을 전체 말고 어떤 일부의 행만 네네. 가져오고 싶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아까 했던 where절에서 조건을 그 행만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을 가져와서 그거에 대한 집계를 하면 되겠죠. 설명이 됐나요? 네. 그러니까 제 앞부분에 그 넣은 이유가 내가 원하는 행들을 먼저 추출해 놓고 이제 그 뒤에 작업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이 마지막에 이제 제가 얘기를 할 건데 이 쿼리가 지금 되게 여러 가지 라인 있잖아요. select, 뭐 from, where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실행되는 순서가 있어요. 이 내부적으로 얘를 최적화해주는 옵티마이저라는 애가 있는데 걔가 이거를 최적화하는 그 순서가 있어서 그 순서대에 맞게 조회를 하면은 이해하는 건 필드 네임 말고 행의 이름도 행의 이름이라기보다 행의 그 내가 원하는 행의 특성이라 그럴까? 검색을 한 그 조건이 되는 거죠. 특성도 포함해서 네, 그쵸, 맞아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전체 테이블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 자, 근데 지금 카운트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와일드카드 별표를 쓰면은 전체 행을 나타내고 컬럼을 넣으면 그 컬럼에서 널값을 제외한 널값은 아시나요 혹시? 네, 널값은 공백이 아니고 데이터가 없는 상태. 그러니까 좀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공백 문자가 들어가 있는 게 그냥 없는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빈칸이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마찬가지지만 없는 상태다. 데이터가. 이건 나중에 다음에 R 할 때도 똑같은 게 나타나고 하니까는 지금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죠. 데이터가 없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는데 사실은 우리가 집계를 할 때 전체를 다 집계를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만 집계를 하고 싶고 그 원하는 것들이 그룹화해서 집계를 하고 싶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런 걸 구하고 싶어요. 지하철 역별로 최대 승차수와 최소 승차수를 구하고 싶어요.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소그룹화하기 위한 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이 바로 그룹바이라고 하는 절이 되겠습니다. 자, 사용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일단 선택할 컬럼들을 정하고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올지는 정하고 그 다음 내가 가져올 조건 어떤 행들을 가져올 건지를 정한 다음에 걔를 소그룹화해서 가져오는 거. 엑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엑셀의 그 피벗 테이블이랑 같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준별로 카운팅을 하는 거. 자, 그래서 쿼리를 하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지금 각각 한번 우리 쿼리를 한번 살펴보죠. 지금 얘가 보기가 좀 힘들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자, 선택을 하겠다. 이런 행들을 선택을 할 건데,
어디서 선택을 할 거냐면 여기서 선택을 할 거고, 자 이제 중요하죠. year, month, day, 스테이션 ID, 라인 네임, 스테이션 네임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각 승차 인원수의 썸과 하차 인원수의 썸 합계를 계산을 해보겠다라는 퀄이에요. 됐죠? 자, 문법이 잘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분 없으시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역시 굉장히 오래 걸리죠. 제가 지금 이거를 사실은 교재를 만들 때 그 테이블 목록만 보고 만들어가지고 데이터 양이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되게 빨리빨리 나와야지 좀 할 맛이 나는데 이게 너무 느려가지고 데이터가 거의 2천만 라인이 돼버리니까 그쵸, 이제 처리가 힘들어지는 건데, 아 잠시만요. 제가 나중에 나올 문법이긴 하지만 그냥 편의상 자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 그냥 나중에 할 건데 그냥 잠깐 보시면, 그러니까 쿼리 안에 쿼리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서브 쿼리라고 부르는 건데, 그 전체를 가져온 게 아니고 이 테이블에서 10,000개만 가져와서 그거에 대해서 계산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받아들여 주시고 이 그룹 바이에 대해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연, 월, 일, 그리고 스테이션 아이디 얘네들이 다 지금 하나씩 나와 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다 집계가 돼서 하나씩만 나온 건데, 2015년 5월 1일에는 서울역에 이만큼의 사람이 타고 이만큼이 내렸다. 전체 합계를 계산을 한 거예요. 되셨죠? 자, 다른 것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우리 했던 것들은 지금 데이터 양이 엄청 많아서 조금 그랬는데, 좀 데이터 양이 적은 걸로 한번 해보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데이터 마트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빅데이터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테이블인데, 여기 오브젝트 익스플로러에서 빅데이터라고 하면은 테이블이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 분석을 진행을 할 때 빅데이터 캠퍼스에서 그걸 이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빅데이터 캠퍼스에 이제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 있는 설명 파일이 있으니까 그 파일을 보시면 이 테이블이 뭐고 어떤 데이터들이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테이블은 그 신한카드에서 그 외국인이 지출한 내역들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 테이블인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잠깐. TB, SH 카드. TB, SH. 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얘가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를 살펴보니까 먼저 행정동 코드가 있고, 그 다음 이게 뭐죠? 국가기초구역이라는 뭔가 있네요. 그리고 어떤 업종인지 업종 코드가 있고, 그 업종에 대한 이름, 그리고 집계가 된 연, 월일, 그 다음 요일, 시간대, 어떤 국가에서 온 사람인지, 그리고 얼마를 썼는지, 몇 번 썼는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돌려보면, 결과가 안 나오네요. 나오기까지 우리 잠깐 이거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빅데이터라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이 테이블에 대해서 컬럼을 가져올 것이고, 그 컬럼이 뭐냐면, 자, 2016으로 시작되는, 자, 이 컬럼이 2016이라는 문자로 시작되어 있는 행만 가져오겠다. 다시 얘기해서
2016년 데이터를 가져오겠다라는 말이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국가의 영어 이름과 업종별로 데이터를 집계를 해서 사용한 사용 건수의 합계를 계산을 하겠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결과가 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 데이터가 잘못 들어가는 게 있나 보네요. 아닌가? 아, 나라 이름이구나. 이게 뭐죠? 코트디부아르? 네.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이 가정 가구에서 23건 결제를 했고 뭐 이렇게 집계가 나타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되게 중요한 내용들을 얘기를 했어요. 일단 뭐 했냐면 어떤 컬럼을 가져올 것인가, 어떤 테이블에서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어떤 조건을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 가져온 조건들에서 그룹을 나눠서 그 그룹별로 집계를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했죠. 자, 근데 지금 더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걸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집계를 했는데 예를 들면 지금 우리 한 계산을 한 거에서 결제 건수가 10번이 넘어가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우리 검색 조건을 쓸 때 아까 어디서 썼었죠? 웨얼절에서 썼었죠. 그쵸? 그래서 웨얼절에서 이걸 쓰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보죠. and sum use cent 얘가 10건 이상인 이런 컬럼을 행을 가져오겠다라고 가정을 하고 쿼리를 한번 돌려보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invalid use of group function이라고 나오죠. 지금 여기 페이지 12페이지를 보시면 교재 12페이지 보시면 이 집계함수 같은 경우는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11페이지를 보시면 그 밑에 쪽에 집계해서 이 집계함수의 두 번째를 보면 select절, having절, orderby절에 사용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집계한 결과를 where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처럼 이 합계가 10 이상인 걸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이 where절에서 이걸 조건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얘를 사용을 하면 안 되고 얘를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문법을 제공을 하는데 그게 바로 having이라고 하는 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having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룹별로 소그룹화해서 집계된 내용을 조건으로 넣을 수 있는 절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 됐나요? 자, 이해 안 되신 분? 없죠? 자, 그럼 이번엔 이렇게 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열심히 돌아가다가 이제 곧 결과가 나올 텐데. 자, 나왔죠? 그래서 아까 나타난 결과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까는 뭐 777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와 있었는데 지금 행에서는 그런 결과들은 다 빠지고 10 이상인 애들만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사실 오늘 너무 갑자기 내용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당연히 다 기억 못 하실 거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는데 한번 듣고 가셔서 SQL 되게 기본적인 책들 하나 있어요. 얇은 것도 좋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은 아마 그걸 처음 볼 때하고 듣고 보시는 거랑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을 테니까 꼭 집에 가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잠깐 말씀드린 김에 지금 제가 이게 서버 클라이언트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개인 PC에도 다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설치를 하셔서 물론 접속하는 거는 서버에 접속하는 것처럼 접속을 해야 되는데 그건 구글링을 해보면 되게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실습해 보시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실습할 곳이 필요하다, 혼자 설치는 못하겠다 싶으면은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하시면 제가 관리하고 있는 서버 잠깐 열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보셔도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집계된 값을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는 having이라는 구문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럼 이제 오늘 할 거에 사실은 뭐 마지막이라고 보셔도 거의 상관이 없는데 기본 문법의 마지막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얘를 이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초과를 해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쿼리를 다 실행해 보기엔 조금 힘들 것 같고 제가 그냥 바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를 사용을 할게요. 자, 사용하는 구문은 이제 orderby라는 구문인데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정렬. 자, 이 orderby라고 하는 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은 내가 정렬을 할 컬럼들. 예를 들면 나는 이걸로 정렬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제 나타내면, 자, 지금은 이 순서에 상관없이 지금 집계가 되었죠. 이 CNT 순서에 전혀 상관이 없이 집계가 되었는데, 얘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나타낸 요 결과값을 쭉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자, 나왔죠? 지금 카운트가 10이 되어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쭉 정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용할 컬럼, 이 use CNT라는 거에 합계를 내림차순으로 다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겠다라고 한 내용이고, 얘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 싶으면 뒤에다가 descending 이라는 키워드만 넣어주면은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 디폴트로 이게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데 오름차순은 ascending 이라고 써주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되고 얘는 알아서 되고. 자, 이렇게 해보면 자, 이제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됐죠. 중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네요. 한식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네. 네, 뭐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중국집. 자, 그래서 정렬하는 것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면서 가장 기본적으로 테이블 하나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를 정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문법만 사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캐낼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 내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잠깐 얘기를 해드리자면, 우리가 지금 한 게 select, from, where, group by, having, order by 라는 거를 실행을 배웠는데, 자, 이 실행된 순서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빨간색 순서대로 실행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테이블을 할 건지를 가장 먼저 얘가 내부적으로 그 데이터베이스 엔진이 확인을 하고, 그 테이블에서 어떤 그러니까 조건을 먼저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모든 행을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그 필요한 것들만 먼저 가져오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집계, 어떤 컬럼들을 가져와서 어떤 컬럼들에 대한 집계를 할 건지에 대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 그 그룹에 대한 조건을 추출하죠. 그러고 나서 가져온 데이터들의 컬럼을 선택을 하고 그 컬럼들에 대해서 정렬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라고 보여지는데, where 조건이 되게 상당히 앞부분에서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테이블이 먼저 선택이 되고 나서 이제 조건식을 검색을 하는데, 이 조건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성능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줄 때도 아까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순서가 다 미리 정해져 있는 인덱스가 있는 컬럼을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그 컬럼을 사용한다 그래도 그 인덱스를 사용을 할 수 있게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성능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조금 공부를 해서 사용하시길 추천드리고, 일단은 네, 이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모르셔도 돼요. 알면 좋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부분에 있는 건 되게 기본적인 내용이었고, 아주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두 테이블을 결합하는 건데, 자, 예를 들면 우리 밑에 이 테이블 하나 볼까요? 이게 지금 어떤 테이블이냐면, 제가 마트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마트에서 물건을 산 목록들을 관리하는 테이블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이 앞부분을 보면은 그 물건을 구매한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써 있고, 뒤에는 구매 물품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주방 세제를 샀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물먹나마를 샀고, 김철수가 그래픽카드 1080 Ti를 샀어요. 자, 이런 걸 샀는데 지금 얘를 보면 되게 비효율적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홍길동이라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두 줄이 지금 같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은 계속 중복되는 애들이 발생을 하니까 장소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저장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판단에 얘를 어떻게 쪼개냐면 이렇게 쪼갤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사람을 관리하는 테이블을 따로 하나를 놓고 물건 구매를 관리하는 테이블을 하나를 놨다고 치죠. 그러면 이 사람을 관리하는 이 사람만 식별할 수 있는, 반드시 얘가 이 사람이다라는 걸 식별할 수 있는 순번이라는 걸 넣어 놓는다면 이 1번이라는 애는 홍길동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 구매한 테이블에는 이 1번이라는 애가 주방세제를 샀고 1번이 물먹나마를 샀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 두 테이블을 결합을 해서 이 테이블 복원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테이블을 이렇게 쪼개는 방법, 이제 이게 그 자격증 준비하거나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좀 하시면 그 정규화라는 과정을 이제 거치게 되면서 이제 막 하는데 그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데이터를 관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테이블을 쪼개놨는데 이거를 원래대로 복원을 하려면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두 테이블을 합치는 방법이 이 조인이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조인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조인의 종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크게 이너 조인과 아우터 조인이라고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각각은 사실은 크게 보지 말고 이 하나, 둘, 셋, 넷, 이 네 개만 우리 살펴보도록 하죠. 이거 네 개 말고도 더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뭐랄까 유용하고 그런 것들이니까 이 네 개만 살펴볼게요. 지금 이 그래프를 보면 전혀 모르시겠지만 얘가 어떻게 조인이 되냐면, 자, 밑에 이 그림으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자, 테이블 1이 이런 테이블이 있다고 치죠. 그 테이블 2가 이렇게 생긴 테이블이 있어요. 그 테이블 1에는 데이터가 4개가 들어가 있고 테이블 2에는 데이터가 3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테이블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고 싶은데, 그 하나의 테이블이 뭐냐면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랑 컬럼 1이랑 컬럼 2를 다 합쳐져 있는 그런 테이블을 하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 테이블을 만들고 싶은데 그 각 행을 식별할 수 있는 게 ID라는 컬럼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용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테이블을 합치고 싶은데 이너 조인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그 합칠게 된 식별되는 그 컬럼을 지금 ID라고 했죠. 두 개 동시에 들어가 있는 행들만 가져와요. 그러니까 지금 테이블 1이랑 테이블 B에 우리가 식별자 ID를 쓸 건데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하면 그 교집합을 생각을 하면 BC밖에 없죠. 그래서 BC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서 결과값을 나타내 주는 게 이너 조인이고, 자,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을 나왔을 때 왼쪽 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거에 있는 행들을 다 가져오고 거기다가 오른쪽 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 자, 그럼 왼쪽에 있는 것들 중에 오른쪽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걔네들은 빈 공간이라고 얘기한 아까 널 값으로 채워지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테이블 A랑 테이블 B가, 여기 테이블 A랑 테이블 B가 만나면은 레프트 조인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거 기준 B, C, D, E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쭉 나타날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건 이 B랑 C밖에 없으니까 이 두 개만 나오고 나머지 널로 채워진다. 라이트 조인은 똑같겠죠.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거를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른쪽 거 기준으로 해서 A, B, C라는 거를 먼저 적어 놓고, 그리고 컬럼 2, 1, 1, 1, 2, 2, 3, 3, 3 넣어 놓고 이제 왼쪽 거를 붙이는데 왼쪽 거 A는 없으니까 널 값으로 되고 나머지는 채워지고, 다음 풀 아우터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개 합집합, 그러니까 레프트 조인하고 라이트 조인의 합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쪽에 있는 거 쭉 다 써놓고 그 아이디를 쭉 써놓고 각각을 이렇게 붙일 건데 없는 거는 널 값으로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도식화해서 표현한 게 이 앞 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인데, 그 이너 조인이라고 하는 거는 교집합, 그러니까 A랑 B 테이블에 있을 때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만 출력을 해내고, 그 다음 레프트 아우터 조인, 줄여서 레프트 조인이라고 하는데, 이 레프트 조인 같은 경우는 A 왼쪽에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걸 붙이고
얘는 오른쪽 거, 풀아우터 조이는 양쪽 거를 다 가져온다. 그런 개념으로 적어 놓은 거니까 나중에 다시 보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그래서 얘에 대해서 실습을 잠깐 해볼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거를 넣었는지 모르겠네요. 아, 제가 쿼리를 안 넣어놨네요. 이거 잠시 후에 제가 연습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에 넣어놨으니까 그걸로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인이라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해서 반드시 개념을 좀 확실히 알고 잘 써먹을 수 있으셔야 돼요. RDFMS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이블을 항상 다 쪼개놓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코드 테이블 같은 거 예를 들면 뭐 행정동 코드 11000 이런 게 어딘가를 하려면은 그 하나씩 눈으로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코드를 관리하는 테이블이 따로 있어서 조인을 한 다음에 이제 걔를 볼 수 있게 한글로 이걸 바꿔가지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런 걸 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거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얘는 이제 좀 뭐랄까 주요한 내용에서는 사실은 조금은 벗어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얘도 중요하니까. 자, 서브 쿼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브 쿼리가 뭐냐면 쿼리 안에 새로 쿼리를 하나를 넣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서브 쿼리에 대한 예를 하나만 보자면, 자, 이런 거 사실 아까 앞에서 했었던 거죠. 자, 얘를 한번 구문을 같이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선택을 할 건데 A라는 테이블에 모든 거를 가져오고 A라는 테이블에 getOn CNT, getOf CNT 두 개의 값을 더해서 tot CNT라는 컬럼을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뭐 더하기 표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리긴 했지만 더하기를 하면 실제로 그 두 개의 컬럼을 더해가지고 나타난 결과값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근데 A라는 테이블이 뭐냐면 이 밑에 from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테이블을 A라는 테이블로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해줬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from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내용은 테이블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테이블이 아니고 어떤 테이블을 조회낼 수 있는 쿼리를 가져온 거예요. 이해되셨죠? 말이 빠른가요? 안 빠르죠? 자, 그러니까 얘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자, 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떤 테이블이냐면 이 테이블에서 모든 컬럼을 가져올 건데 상위 100개 행만 가져오겠다. 그래서 그 테이블을 A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그 A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에 모든 컬럼을 가져오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승차 인원, 하차 인원 수를 더해서 토탈 승하차 인원에 대한 계산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시면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내용이 나타나고, 그리고 마지막에 tot CNT라는 컬럼이 추가가 돼서 이 두 개가 합쳐진 값이 여기 나오죠. 됐죠? 자, 이런 게 서브 쿼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서브 쿼리는 실질적으로 쓰이기도 많이 쓰이는데 얘는 사실 우리가 그 앞에 있는 그 기본적인 문법에 대한 내용만 다 알고 있으면 너무 쉽게 좀 접할 수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냥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시간을 봐서 시간이 부족하면 잠깐 해보도록 시간이 남으면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도 시간이 있으면은 해보면 좋겠는데 일단은 잠깐 넘어가고 하둡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고 다시 앞으로 넘어올게요. 자,